20억 원이 급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에 있는 아파트인데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높이 555m.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이곳의 주거 공간, 바로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2017년 분양 당시 최고 인기였습니다. 전용 245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채, 분양가가 6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40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20억 원이 급락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20억 원이나 떨어졌는데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물로 나온 집들이 수년째 팔리지 않고 있어요. 월세로 내놓은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수천만 원짜리 집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급 레지던스라고 불리던 곳이 지금은 깡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무도 사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시그니엘 몰락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2017년 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엄청난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롯데월드타워죠. 높이 555m.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주거 공간이 바로 시그니엘 레지던스입니다. 최신 6층부터 100층까지 총 214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분양 당시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레지던스, 하늘 위 궁전, 억만장자들의 요새, 이런 수식어가 붙었죠. 분양가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가장 작은 평형인 전용 116제곱미터가 25억 원이었습니다. 가장 큰 평형인 전용 245제곱면은 60억 원을 넘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거든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었고 사람들은 더 비싼 곳, 더 높은 곳을 원했습니다. 시그니엘은 그야말로 완벽한 상품처럼 보였죠. 무엇보다 높이가 대단했습니다. 76층 이상이라는 건 서울 어디서든 보이는 위치입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날씨가 좋으면 인천 앞바다까지 보입니다.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밤에 한강 다리들이 불을 밝히면 마치 보석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시설도 최고급이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했고 천장 높이가 7m나 됩니다. 각 세대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차장도 각 세대마다 서너 대씩 배정됐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골프 연습장, 사우나, 라운지, 게스트룸 등 부대 시설도 완비됐죠. 분양 당시 롯데는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이 사는 뉴욕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와 같은 수준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레지던스를 만들겠습니다. 소유 자체가 부와 지위의 상징입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분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14가구 중 상당수가 분양됐어요. 구매자들은 대부분 기업 오너, 의사, 변호사, 연예인 같은 고소득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 정도 가격이면 값어치가 있다. 나중에 더 오를 거다. 내 지위에 어울리는 집이다. 2017년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분양 당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높이와 전망, 브랜드 이미지에만 집중했죠. 실제 거주 편의성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어요. 첫 번째 충격은 관리비였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첫 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기겁했습니다. 전용 116제곱미터 기준으로 월 관리비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전용 245제곱미터는 월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5배에서 10배 수준이었죠.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물 유지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555m 높이의 건물을 관리하려면 일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비용이 듭니다. 엘리베이터만 해도 초고속 엘리베이터라서 유지 보수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외벽 청소도 특수 장비를 써야 하고 바람이 강한 날은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서 날씨 좋은 날만 골라서 해야 합니다. 게다가 부대 시설이 많다 보니 관리 인력도 많이 필요했어요. 헬스장, 수영장, 골프 연습장,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려면 전담 직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모든 비용이 관리비로 청구되는 겁니다. 50대 사업가 박 사장은
전용 200제곱미터짜리 집을 60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입주하고 나서 매달 관리비로 400만 원씩 나갔어요. 1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억 8천만 원이죠. 박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강남 아파트 한 채 더 사는 게 나았겠다. 실제로 많은 입주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월세였습니다. 시그니엘은 분양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직접 살지 않았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월세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얼마나 될까요? 전용 116제곱미터 기준으로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전용 245제곱미터는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문제는 이 가격에 세를 얻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월세 700만 원이면 강남 아파트 전용 160제곱미터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더 넓고 편한 집에 살 수 있는데 굳이 시그니엘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시그니엘은 관리비가 비쌉니다. 세입자가 관리비까지 부담하면 월 지출이 1,0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 정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자기 집을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월세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부장은 전용 130제곱미터짜리 집을 50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투자 목적이었어요. 월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세입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중개업소에 맡겨놓고 기다렸지만 문의조차 거의 없었죠. 결국 김 부장은 월세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안 나갔어요. 다시 450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그제야 겨우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월세 450만 원으로는 대출 이자도 못 갚았어요. 김 부장은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접근성이었습니다. 시그니엘은 롯데월드타워 안에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쇼핑몰, 호텔, 오피스, 전망대가 함께 있는 복합 건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일에도 관광객들로 붐비고 주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주거 공간인 시그니엘로 들어가려면 이 사람들 사이를 뚫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레지던스 전용 입구가 따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입구까지 가려면 쇼핑몰을 지나가야 해요. 주말에 집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을 헤치고 가야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죠. 게다가 주차도 불편했습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전용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쇼핑몰과 호텔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차하려는 차들로 진입로가 막힙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30분씩 걸릴 때도 있었어요. 60대 퇴직자 이 회장은 전용 200제곱미터짜리 집을 70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망이 좋아서 만족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주말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용한 주거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회장은 결국 1년 만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네 번째 문제는 실용성이었습니다. 시그니엘은 높이와 전망을 강조한 집입니다. 하지만 정작 생활 편의성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학교가 멀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학교 보내는 것부터가 문제였죠. 잠실 지역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시그니엘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매일 아침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했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병원에 가려면 강남이나 강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때 50층, 70층에서 내려오는 시간만 해도 상당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내려가고 주차장까지 가는데 10분 이상 걸립니다. 장보기도 불편했습니다. 롯데월드몰에 마트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일에만 갈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카트를 밀고 다니기조차 어려웠죠. 집에서 편하게 장을 보고 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쇼핑몰 사람들 사이에서 북적대며 장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 간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동네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엄마들끼리 얘기하고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요. 그런데 시그니엘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가면 끝이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생활이었죠. 40대 주부 최 여사는 전용 150제곱미터짜리 집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망이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이 학교 보내는 것도 힘들고 동네 친구도 없고 장보기도 불편하고요. 최 여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가요.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2년도 안 되어 이사를 갔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재판매가 어렵다는 겁니다. 시그니엘을 샀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았어요. 매물로 나온 집들이 수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그니엘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60억 원짜리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이나 될까요?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주택 가격의 60% 정도까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60억 원짜리 집이라면 3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4억 원은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24억 원 현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시그니엘은 관리비가 비싸고 월세도 안 나가고 불편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도 굳이 시그니엘을 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차라리 강남 아파트를 사거나 성북동이나 평창동 같은 곳에 단독주택을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분양가 60억 원이었던 집이 2020년에는 50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022년에는 45억 원, 2023년에는 40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20억 원이 급락한 겁니다. 60억 원에 샀던 사람은 20억 원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도 팔리지 않습니다. 40억 원으로 내놓아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중개업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을 35억 원까지 내리면 혹시 모르죠. 35억 원이면 분양가 대비 25억 원이 하락하는 겁니다. 이건 거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50대 사업가 정 사장은 전용 230제곱미터짜리 집을 65억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투자 목적이었어요. 몇 년 후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고 했죠. 하지만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 사장은 2022년에 50억 원에 내놓았습니다. 안 팔렸어요. 2023년에 45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역시 안 팔렸어요. 2024년에 40억 원까지 내렸습니다. 그래도 문의조차 거의 없었죠. 정 사장은 지금도 그 집을 들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만 매달 2천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실입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 214가구 중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집은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공실이거나 가끔 와서 자고 가는 별장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밤에 시그니엘 레지던스 층을 보면 불 켜진 집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어두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직접 살기에는 불편하고 월세는 안 나가고 팔리지도 않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샀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팔기도 싫고 그렇다고 관리비 내면서 비워두기도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건 악순환을 만듭니다. 공실이 많으면 건물 전체가 활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더욱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게 되죠. 공실이 많다는 소문이 퍼지면 거기 문제 있나 봐 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격은 더 떨어지고 사려는 사람은 더 줄어듭니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그니엘을 깡통 아파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아파트라는 뜻이죠. 20억 원, 30억 원 손해본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시그니엘은 투자가 아니라 재앙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시그니엘의 문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롯데가 시그니엘을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둔 건 높이와 브랜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 최고급 레지던스, 이런 이미지 말이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편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요.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실용성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고 브랜드가 좋아도 살기 불편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시그니엘은 전망은 좋았지만 살기에는 불편했어요. 관리비는 비쌌고 접근성은 나빴고 실용성은 떨어졌습니다. 이런 집을 누가 비싼 돈 주고 사려고 하겠어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 전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비싼 집을 샀죠. 하지만 2020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올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투자보다 실거주를 중시합니다. 실제로 살기 좋은 집을 원하는 거죠. 시그니엘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높이와 브랜드만 내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관리비가 적당한 집, 학교와 병원이 가까운 집을 원합니다. 시그니엘은 이런 조건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그니엘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당한 기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롯데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라고 불평합니다. 실제로 입주민 모임에서는 집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리비 반환 소송이나 하자 보수 요구 같은 거죠. 롯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사실 롯데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시그니엘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롯데는 시그니엘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도 시그니엘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서울 시그니엘이 이렇게 망하는 바람에 부산 계획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롯데는 지금 시그니엘 가격을 방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 싸게 거래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지니까요. 그래서 중개업소에 너무 싸게 팔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그니엘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사려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죠.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시그니엘 가격이 30억 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30억 원이면 분양가 대비 절반 수준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말이죠. 그리고 공실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팔리지도 않고 월세도 안 나가면 사람들은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비 내기도 아까우니까 아예 관리비를 안 내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건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더욱 가치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최악의 경우 시그니엘은 슬럼화될 수도 있습니다. 50억 원, 60억 원짜리 아파트가 슬럼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고 방치되면 건물은 빠르게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그니엘의 몰락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부동산 투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브랜드와 이미지만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건설사가 만들고 아무리 화려한 광고를 해도 실제로 살기 편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시그니엘은 롯데가 만들었고 최고급 레지던스라는 브랜드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브랜드는 거품일 뿐입니다. 실용성이 없으면 거품은 언젠가 꺼집니다. 둘째, 높이와 전망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전망이 좋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살아야 하는 집입니다. 전망보다 중요한 건 교통, 학교, 병원, 마트 같은 생활 인프라입니다. 시그니엘은 전망은 최고였지만 생활 인프라는 형편없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전망보다 편의성을 선택합니다. 셋째, 관리비를 꼭 확인하십시오. 관리비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관리비가 너무 비싸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부담입니다. 시그니엘은 관리비가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나갔어요. 1년이면 2,400만 원에서 6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원에서 6억 원이죠. 이건 거의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관리비를 무시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넷째,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는 월세 시장을 꼭 조사하십시오. 월세가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시그니엘은 월세가 너무 비싸서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월세를 못 받으면 대출 이자도 못 갚습니다. 그러면 매달 적자를 메워야 하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돈을 쓰는 겁니다. 다섯째, 재판매 가능성을 따져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나중에 팔 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시그니엘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팔기가 어려웠죠. 부동산을 살 때는 이 집을 나중에 누가 살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요층이 너무 적으면 위험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시그니엘 같은 실패는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입니다.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광고나 브랜드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실용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시그니엘의 몰락은 단순히 한 아파트의 실패가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투자보다 실거주를 중시합니다. 시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시그니엘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지만 이제는 알았을 거예요. 부동산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은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똑똑하게 투자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시그니엘의 진실을 알았습니다. 20억 원이 급락했지만 아무도 안 사는 이유, 수년째 공실인 이유, 깡통이 된 이유를 모두 알았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부동산은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